자, 이뿐만 아니고 내가 보통 이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하면 자, 더하기 할당 연산자도 같이 정의해 주는 게 좋아요. 내 클래스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뿐만 아니고 플러스 할당 연산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는 할 때 마이포인트에 레퍼런스로 리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위에 반환형하고 밑에 반환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리 접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녹색 줄이 있으니까 녹색 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를 만듭시다. 자, 정의 만들었고요. 근데 마이 포인트 레퍼런스하고 더블 레퍼런스라는 게 있으면, 자, 내가 지금 계산한 게 있잖아요. 계산한 x라든가 y가 있는데 요 값을 그냥 반환하면 복사본이 갑니다. 복사본이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반환할 때 자, 더블 레퍼런스의 의미입니다. 자, 반환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사본이 아닌, 엔드 표시가 있으니까 복사본이 아닌 원본 접근 위치를 반환하는 겁니다. 원본 접근 위치가 뭐예요? 레퍼런스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참조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참조자는 복사본 아니고 원본에 접근을 하는데, 포인터는 주소 이용해가지고 복잡하게 접근하지만 참조자는 변수명 이용해가지고 원본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메모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사본을 만들면 메모리도 많아지고 원소가 많을 경우에 일일이 다 복사해야 되니까 복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복사본이 아닌 원본에 접근 권한, 원본에 레퍼런스를 넘겨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도 당연히 같은 의미겠죠. 자, 이건 기본 자료형, 원시 자료형 더블뿐만 아니고 내가 만든 이 포인터도 레퍼런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나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계산은 더블에 더하기 할당하고 똑같은 걸 이제 해줍니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자, 얘는 mx에다가 mx하고 더하기 pt 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니까 짧게 더하기 할당으로 쓴 겁니다. 그 y도 써야겠죠. y도 똑같이 써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덧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의미로 썼기 때문에 값만 살짝 바꿔줍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자, 더하기 할당은 할당했기 때문에 그 할당이 또 다른 쪽으로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C 언어에 보면 할당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낼 때 이 원본에 레퍼런스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요 레퍼런스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이 this는 클래스가 아니고요, 현재 인스턴스의 포인터입니다. 현재 인스턴스의 포인트가 this가 되고, 별표 this는 자, this가 가리키는 값이니까 뭐예요? 현재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인스턴스. 요 현재 인스턴스 값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s 포인트가 가리키는 현재 인스턴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복사본 아니고 원본이 왔기 때문에 그 원본에 접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my 포인트 5번이라고 하고 얘는 1번을 한번 받아 가지고 요 1번에다가 4번을 한번 더해 줍니다. 더해 줘서 얘를 2번에 한번 할당을 해 볼까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출력한 다음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PT5번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면 PT5번에 지금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PT2번에 이제 넣었으니까 PT2번도 한번 봅니다. PT2번. 이 결과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고, 자, 잘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PT5번이 5, 8이 나온 이유는, 자, PT4번은 뭐였습니까? PT4번은 1번, 2번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거니까 4, 6이 되겠죠. 4, 6에다가 다시 PT5번은 PT1번을 이제 넣은 거니까 1, 2를 더하라는 겁니다. 1, 2를 더하니까 5, 8이 되겠죠. 자, 그게 요 값이 되는 거고, 이때 요 플러스 이퀄 연산자는 다시 현재 인스턴스를 보냈기 때문에, 레퍼런스 보냈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가 PT2번에 가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값이 들어가서 PT2번에도 PT5번과 똑같은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레퍼런스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해 못할 부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 연산자를 할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보통 우리 덧셈 연산자는 2항 연산자죠. 항이 2개인 연산자이잖아요. 항이 2개인 경우는 사실 입력을 2개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입니다. 자, 밑에는 1항 연산자입니다. 1항 연산자. 1항 연산자는 입력이 1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덧셈은 입력이 1개는 아니잖아요. 1개는 아닌데 1개처럼 취급한 이유는 현재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클래스하고 입력으로 받은 클래스를 2개를 계산한다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2항 연산자인 경우는 연산자 중복을 좀 특별하게 처리합니다. 2항 연산자는 입력이 이제 2개인 경우인데, 이때는 우리가 자, 프렌드로 처리를 합니다. 프렌드. 자, 프렌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렌드. 친구란 뜻이잖아요. 자, 프렌드 의미는 멤버는 아니지만, 자, private property에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입니다. 자, 프렌드라고 하면 멤버는 아닌데 프로퍼티에 접근이 가능한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렌드는 조금 더 확장되면 메소드뿐만 아니고 클래스 자체도 이제 프렌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코딩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C++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프렌드도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프렌드를 쓴다는 건 클래스의 캡슐을 망가뜨리는 경우니까 쓰지 말라고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프렌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2항 연산자 정의할 때입니다. 2항 연산자 프렌드는, 자, 요 프렌드는 가능하면 쓰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는 사용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법은, 자, friend는 myPoint 안에 있는 private property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이 메서드는 멤버가 아닙니다. 멤버가 아니고 클래스 바깥에 있는 그냥 함수입니다. 근데 property에 접근하기 위해서 fri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나의 이 property에 접근할 거야. private property에 접근할 거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덧셈을 한번 해보면, 덧셈은 있으니까 뺄셈 한번 해봅시다. myPoint라고 하는데 오퍼레이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myPoint 1번과 2번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정의를 만듭니다. CPP에 또 만들어졌네요.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CPP에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얘도 반드시 inline이 되어야 됩니다. inline이. 그리고 쓸데없이 만들어진 거 지우겠습니다. 뺄셈을 하는데 원래 2학 연산자라서 두 개를 받는 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두 개를 받는 경우가 이제 필요한데, 자, 그때는 지금 내가 쓰는 이 클래스랑 관계없기 때문에 프렌드 처리하지 않고 밑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의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프렌드 연습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멤버는 아니지만 접근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 프렌드라서 my point의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장점이 private property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처럼 자, my point 해서 자, widget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my point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my point로 해서 pt1에 x 빼기 pt2에 x 해주고요. pt1에 y 빼기 pt2에 y 이렇게 해줍니다. 해줘서 my 포인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요 생성된 거를 바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 리저트 한번 생성을 해서 보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기도 한번 해볼까요? 빼기. 자, 이번엔 빼기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my point pt 이번에는 6번이 되겠네요. 6번. 자, pt1 빼기 pt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똑같이 해서 프린트 한번 해봅니다. 그럼 빼기가 됐으니까 자, 6번 1 빼기 2 했는데 2가 58이죠. 58이고 1, 2에다가 58을 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뺄셈은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고 그 뺄셈 한 거를 한번 출력까지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항 연산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my point에 메소드로 들어간 게 아니고 프렌드로 들어가서 그냥 inline 함수로 오퍼레이터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요 프렌드가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입출력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입출력.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테스트 IO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출력도 한번 해보는데 기존 거는 속성에 가가지고 빌드에서 제외를 합니다. 필요한 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기서 프렌드를 안 써도 됩니다. 프렌드 안 써도 되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렌드 한번 써본 겁니다. 프렌드를 안 쓰려면 프렌드가 아니면 get하고 set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렌드를 해서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C++의 원칙을 따르라고 하면 프렌드를 안 쓰는 게 이제 좋은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프렌드 쓰는 게 코드가 더 깔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습 차원에서 한번 써본 거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퍼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잖아요. 출력인데, 자, 출력할 때 조심할 점은 출력할 때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스트림 이름은 오스트림입니다. 이름은 이게 스트림이라고 놓고 myPoint pt 얘를 한번 오스트림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 있는 이유는 요 오스트림은 당연히 어디 정의되어 있겠습니까?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오스트림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하고 꺽쇠인 경우는 반드시 return을 오스트림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뒤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얘를 레퍼런스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레퍼런스를 쓸 이유는 없네요. 잠깐만. 보통 레퍼런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레퍼런스 쓰는 게 맞고요. 빨간색 줄이 떠서 헷갈렸는데 레퍼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 말한 이 오스트림은 cout도 되고요, 파일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콘솔 출력도 되고 파일 출력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오스트림은 내가 출력으로 하는 디바이스 전체를 뜻합니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프린트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써주면 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써준 겁니다. 프렌드를 써준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하려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1, 2. 이번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한번 가봅니다. 얘를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 cout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출력이 여기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안 했네요. 내가 지금 받은 스트림을 반환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프린트 함수 호출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직관적이죠. 앞서는 내가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요 cout에
중간에 막 끼워 넣다 보니까 이게 번거로웠어요. 지금은 그냥 끼워 넣으면 됩니다. 여기 자 PT1은 얘다 하는 거, 그냥 마치 이 PT1을 기본 자료형인 것처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오스트림 출력을 할 때, 오스트림을 출력을 할 때 보면 이 스트림 레퍼런스를 반환을 했잖아요. 반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Cout을 이제 출력한 다음에 그 스트림을 가지고 다시 그 스트림에다가 PT1 출력하고 그 스트림에다가 다시 엔드라인을 출력하거든요. 줄줄이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출력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출력했던 그 스트림을 다시 그 상대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꺽쇠 기호가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볼게, 굳이 내가 프렌드로 했었는데 프렌드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밑에처럼 해도 되는데, 자 밑에처럼 하면 비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얘는 프렌드로 해야만 접근 가능합니다. 자 프렌드만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 가능입니다. 그럼 프렌드를 안 했잖아요. 프렌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프렌드를 안 하면 get set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프렌드를 써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대신에 그냥 얘의 getter를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꼭 프렌드를 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출력만 되는 게 아니고 입력도 가능합니다. 입력도 정의하면 됩니다. 입력은 방향을 거꾸로 해주면 되죠. 얘는 이제 오스트림이 아니고 아이스트림이 돼야 됩니다. 인풋이라서 아이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가지고 마이포인트에 저장할 거기 때문에 얘는 콘스트일 수 없는 거죠. 콘스트를 제거하고 정의를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건 이제 간단합니다. 요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요 X값 받고 그 다음에 Y값 이제 받는 거죠. 받고 다 받았으면 스트림을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입력을 할 때 사용자가 입력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입력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스트림을 한번 확인합니다. 다 한 다음에 이 스트림을 확인해서 얘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에러입니다. 자, 스트림이 0이 아니면, 자, 입력받은 후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이 포인트로 해가지고 초기화를 그냥 하는 겁니다. 초기화를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입력을 이제 한번 받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마이 포인트 pt2 해가지고 C인에서 한번 입력을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 Cout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입력 하라고 하고, 자, 입력을 다 받았으면 Cout으로 pt2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입력을 하라니까 2.3, 4.5 입력하면 2.3, 4.5가 잘 입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입력을 하라는데 A를
한 경우 있습니다. 이건 오류죠. 오류라서 00이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연산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중복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당 연산자입니다. 이 할당 연산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도 할당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얘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할당 연산자는 얘하고 거의 똑같이 이제 쓰면 됩니다. 플러스 대신에 이꼴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없으니까 정의를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을 할 때 호출되는 연산자예요. 할당할 때. 자, 할당할 때 호출되는 거니까 내가 현재 요 x에다가는 x, y에다가는 y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할당 연산자는 이제 이 프로퍼티에 메모리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연산자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할당 연산자 없어도 할당이 사실 잘 됐거든요. 자, 이 할당 연산자 코멘트 처리하고 보면, 자, 코멘트 처리하고 한번 봅시다. 할당 연산자 없어도 사실 할당이 잘 됐습니다. 자, my point 3에 해서 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당 잘 됩니다. 여기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력은 테스트 끝났으니까 이제 코멘트 처리합시다. 자,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 자, 할당 연산자가 없잖아요. 정의되지 않으면 프로퍼티 전부를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PT1에 있는 걸 복사해서 PT3에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떠버리니까 이거 복사하면 그냥 되는 건데, 여기 있는 프로퍼티가, 여기 프로퍼티가 지금 메모리 할당하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복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가 그냥 복사가 되니까, 자, 변수는 다른데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걸 모르니까 접근하다가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가 할당되는 경우라고 하면 할당 연산자 할당을 할 때 메모리가 할당돼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소까지 다 복사해 가지고 할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할당 연산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할당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줄까요? 할당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뭘 할당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여기 cout은 없으니까, 네임스페이스가 없으니까요, 스탠다드 밑에 있는 멤버인 cout이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현재 인스턴스를 보내줍니다. 그게 뭐예요? 디스포인트 이용해가지고 value of 연산, 이 별표가 value of잖아요. 현재 포인트 이용해가지고 value of 해주면 현재 인스턴스가 나오고 걔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밑에 있는 endline을 한번 써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컴파일 해보면 오류가 이제 뜨는데요. 오류가 뜨는 이유는, 자, cout으로 지금 현재 my point를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는데 얘는
밑에 정의가 되어 있지 위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시아웃이 정의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여기에 프렌드를 해줘야 됩니다. 프렌드를 해줘야지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프렌드를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 안에서 연산자, 특정 연산자를 중복해가지고 쓰는 경우라고 하면 프렌드로 해야만 좀 편합니다. 그래서 프렌드를 해제를 해주고요. 뭐 프렌드 해제해 주더라도 뭐 꼭 위에 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 get에 있으면 get를 쓰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당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할당이 되니까 다시 리턴으로 현재 인스턴스를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할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할당을 할 때 이 할당 연산자하고 같이 가는 게 마이 포인트에 대한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 자, 복사 생성자는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같은 클래스를 이제 입력으로 받는 겁니다. 자, 요럴 경우는 얘는 복사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복사 생성자는 자기 자신으로 현재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클래스로 현재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요 복사 생성자도 만들어야죠. 자, 복사 생성자는 얘를 받아서 현재 얘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굳이 복사 생성자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본 복사 생성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할당 연산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 복사 생성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연산자 중복이 없으면 기본 할당 연산자가 뭔 말인가 하면 그냥 프로퍼티를 전부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여기는 프로퍼티 전부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블만 있으니까 뭐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메모리 할당을 했다고 하면 할당 연산자 할 때는 그 포인트 찾아가지고 값까지 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할당 연산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프로퍼티만 복사를 해버리면 포인터 그 주소를 그냥 복사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생성자도 자, 현재 클래스를 이제 넣어줄 때 자기 자신이면 그냥 기본 복사 생성자 호출돼 가지고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그냥 전부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클래스 프로퍼티로 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복사 생성자를 꼭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얘는 pt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자, 얘는 복사 생성자라서 자기 자신 클래스를 받아다가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클래스니까 내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거를 초기화하고 초기화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을 하는 거하고 할당하는 거하고 복사 생성자는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약간 다른 게 복사 생성자는 생성할 때만 호출된다고 하면 할당 연산자는 할당이 일어날 때, 뭔 계산한 다음에 할당을 할 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
얘가 없으면,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기본, 그러니까 기본 복사 생성자라고 하면 별게 아니고 그냥 프로퍼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부 다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pt1 이렇게 이 차이를 한번 주면, 자 위에 복사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초기화한 경우, 밑에는 얘를 같은 거 한 번 더 더해서 더한 다음에 넣는 경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할당하는 경우하고 복사하는 경우, 복사 생성자인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처럼 분류 한번 해보고요. 근데 할당 연산자를 중복할 때는 반드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현재 인스턴스를 보냈다고 하면 생성할 때는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표 this라는 코드가 없는 겁니다. 얘는 이제 복사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복사해서 보내는 경우, 할당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할 때 이 메모리 쪽을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여러분 설명하려다가 지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pt1에다가 pt1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두 번이 더해졌으니까 사실 이 값에다가 -2가 되잖아요. -2, -4가 됩니다. 자, -2, -4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연산해가지고 다시 할당이 일어난 겁니다. 자,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그 계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계산 결과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 다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my point 4번 해가지고 요 4번에다가 뺄셈도 한번 해볼까요? pt3를 한번 뺄셈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4번을 한번 출력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할당을 할 때, 계산해서 할당할 때 요 할상 연산이 있기 때문에 할당돼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와 할당 연산자는 같이 가는데 비슷한데, 자, 할당 연산자는 마지막에 인스턴스를 보내는 거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현재 인스턴스를 보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